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분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청량리고요.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 언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지역이 청량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성 해링턴, 한양수자인,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게 될 그 롯데 스카이 L65, 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너무 리뷰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일단 경쟁률, 청약 경쟁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이 왜 안 좋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담을 제가 정말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누구보다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 일단 한양수자인 한번 분양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예상과는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칫집 가면, 뒤늦게 가면 먹을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한양수자인 미래적 가치 있고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인풋 대비, 들어가는 거 대비 나오는 게 좀 적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만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수익률 분명히 생각하시고 청약 넣으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생각한다면, 사고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나오는 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조금 실수요 시장에 그 영향을 미쳤고 경쟁률이 그대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한 자의 경쟁률은 낮았어요. 근데 분양 신청이 불가능한 자, 그러니까 그 자들의 경쟁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는 현상인데, 일단 이 한양수자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히 가치가 있는 지역, 미래적 그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분명히 각광은 받을 테지만,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켜오는 봐야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먹을 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시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양 불패라는 얘기가 사라진 서울.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뭐 5대 광역시 때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 굉장히 분위기 띄워놓고 뭐 당첨되면 로또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또 죽는다니까요. 왜? 분양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구독자 따먹기, 예,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으려고, 관심 받으시려고 이렇게들 많이 이 리뷰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뭔가 정확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예, 계산을. 자, 그래서 이제 고분양가 설계 변경에 줄줄이 미분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또는 입주 경기, 뭐 중공업 미분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지표들을 많이 보시고요. 꼭 핫하다고 해서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해서 자, 그런 것들을 관가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분양시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 초역세권, 미계약 쇼크, 청약마저 꽁꽁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한양수자인도 경쟁률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양수자인 이 조감도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상복합 아파트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상복합이라고 딱 이해만 하지 마시고, 의미가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1동, 102동, 103동, 104동에 자, 이렇게 멋있는 주상 아파트가 이제 생기는데, 일단은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청량리 이 지역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당연히 교통 호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상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거와 상업 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취지가 중요하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왜 도입이 됐냐? 자, 원취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도심 내 직장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층은 상업 공간, 고층은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로 도심 지역이죠. 그리고 상업지면 땅값이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비쌉니다. 그 비싼 지역에다 짓다 보니까 일단 건축법을 적용해서 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이제
그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초고층으로 짓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달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 왜? 대부분 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랜드마크 아파트죠.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도심 중심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터미널,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초고층 아파트로서의 탁월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재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조망이 좋거나 교통편이 좋거나 하는 지역에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에 많이들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고층이기 때문에 그 조망권과 일조권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게 장점이고요. 또 건축 방식으로는 그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건축 방식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과 수평의 힘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멘 구조의 건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층간소음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양수자인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청량리 핫플레이스 지역이죠. 자,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1호선 이렇게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그 GTX 신호선, B노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강릉 KTX선, 예, 그래서 총 9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서울역이라든가 삼성동 예, 일대를 제외한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도심, 3도심이죠. 3도심 외에 있는 지역에서 이 청량리가 유일하게 9개 노선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노선이 들어가면서 교통의 결절지가 될 텐데, 분명히 뭔가 미래적 가치가 있고 미래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양수자인 지금 경쟁률은 그 4대1 예,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거 가지고 한양수자인을 지금 당장 평가하기에는 이 경쟁률만 놓고 평가한다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한번 꾸준히 지켜본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주변에 이 한양수자인 주변으로 일단 의료시설 고려대 병원이 있고요. 서울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권이죠.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문화스포츠센터, 청량리 종합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경동시장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 그 다음에 교통 호재, 미래적 가치,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미래적 가치가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홍록,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지역에서 이제 부족했던 그 일자리까지 좀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경쟁률 4대1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당첨이 될 만한 분들, 또는 이쪽 지역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내가 잘못 이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틀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교통 호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육성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뭔가 토지들을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과열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분양 시즌에는 제가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고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예, 관찰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수요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외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였던 것 같아요. 예, 분양가. 분양가가 좀 높았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쪽 이 한양수자인의 분양 일정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의 경쟁률 굉장히 뭐 4.6대 1이 나왔는데, 지금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자예요. 없는 자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을 때 이거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는 조금 접근을 좀 꺼려했다. 근데 이제 그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의 목적,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좀 이쪽 지역에 관심을 그러니까 더욱더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청약 접수 경쟁률을 살펴보게 되면 한 자리 숫자 나온 데도 많아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두 자리 숫자 14대 1 나온 거 있고요. 27대 1, 뭐 21대 1, 13대 1 나온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는 4.6대 1이라는 좀 약간 분양 성적, 그러니까 그 청약 경쟁률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큰 경쟁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 참패다,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락론을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항상 시장을요, 한쪽의 기준에서 바라만 보고 너무 상승으로만 보지 마시고 너무 하락으로만 보지 마세요. 예, 시기적절하게 뭐 내가 이거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부담이 없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앞으로 이 아파트 그러니까 그 한양수자인의 아파트의 가치가 뭐 안 좋다 또는 또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편중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스탯을 적절하게 예, 가져가시면서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우리 한양수자인 예, 경쟁률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한 자리 숫자고요. 예, 10억 원이 넘어가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두 자리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8억 원, 8억 원대죠. 9억 원 이하의 분양가를 보이는 경우에는 두 자릿수 경쟁률이다. 그래서 이제 8억 9,900, 21대 1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억 9,900, 1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일단은 1대1 예, 또는 2대1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인 시장이 9.13 대책 이후로 세제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면도 있고 그 심리적으로 위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쟁률에서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이겁니다. 바로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을 좀 노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양가, 좀 9억 원 이상의 분양가를 보이는 이 평형과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분양가 10억 원, 지금 당장 교통편이 다 완성이 되고 일자리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아직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강북의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가가 10억 원? 아, 이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그러니까 없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지 않고 좀 투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게 청약 경쟁률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청량리 분명히 해링턴 플레이스라든가 또는 한양수자인 그리고 이제 롯데 스카이 L65 분명히 셋 다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각광을 받겠지만 일단 이 한양수자인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청량리의 대장 롯데 스카이 L65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한양수자인에 당첨이 되면 이 스카이 L65에 자 당첨이 됐을 경우에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당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 어떤 게 더 가치가 나갈까? 당연히 스카이 L65를 조금 손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양수자인을 좀 포기하고 롯데 스카이 L65로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 스카이 L65 때문에 한양수자인이 조금 피를 봤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솔직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거 목적 플러스 자 투자 수익률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분양가가 과연 이마만큼의 내가 자금을 지불을 하고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인풋은 무엇일까? 얼마나 될까? 이것들을 고심하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이 청약 경쟁률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일단은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 또는 그 참패, 실패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너무 그 한쪽으로만 판단을, 그러니까 좌편향적 또는 우편향적 어느 한쪽의 스탯으로만 몰려서 생각하시면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가치 분명히 있고요. 대신에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자, 오른쪽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한양수자인 조금 경쟁률이 안 좋았다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사전 접수죠. 그랬을 때 지금 84B 타입, 84E 타입, 그리고 84G 타입, 84I 타입, 그리고 이제 84L 타입, N 타입이 있는데요. 요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 이하.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 그 청약 통장이 없는 자, 분양 신청 자격이 없는 자, 이런 자들도 이제 사전 그 청약이 가능했는데 일단 그 자들 중에서도 일단 9억 원 이하의 자 중도금 대출이 시행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경쟁률이 더욱더 좋았다. 그래서 26대 1, 40대 1, 27대 1, 19대 1, 16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청약 경쟁률이 그 4.6대 1이 나온 한양수자인 분명히 이 무순위 청약 이 신청하신 분들도 지금 경쟁률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거로 보여져요. 왜? 시장의 관심이 4.6대 1밖에 안 되는 아파트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 경쟁률은 좀 빠질 것 같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 갑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는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지켜보면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들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5대1 이하 그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이 나오게 되고요. 미분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경희궁자의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억대 후반 예, 분양가 보였었는데 지금 15억대 가고 있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라 그러죠. 굉장히 유명했던 아파트인데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우리가 그 한 6억 원선, 7억 원선 이런 아파트였는데 일단은 거의 뭐 13억, 12억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 고가의 아파트가 됐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센트럴자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 7억대 후반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4억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었어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서 미계약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미분양이 일어나더라도 이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안다라는 건 점쟁이겠죠. 점쟁이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아파트들 놓쳐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작년, 재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감하게 또 사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아 너무 고분양가야 난 그래서 포기할래 그랬던 분들의 자 호불호가 지금 갈린 시점인데 일단 청량리 이쪽 지역에 이제 한양수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만 놓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입주 후에 흐름을 지켜본 뒤에 평가를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광역 노선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주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런 계획들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착착착착 만들어지면서 이게 분명히 주변에 상품적 가치가 있는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랜드마크성 아파트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저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은 좀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분명히 청약에 내가 당첨이 돼서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하는 것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분명히 이 물건을 취득하시는 분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요. 분명히 수익은 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거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점도 알았고 지역적 가치도 알았고 경쟁률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풋 대비 아웃풋,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적을 텐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전용 면적 대비 분양 가격, 관리비가 다소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좀 비싸다.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이 높은 도심 지역에, 그 중심 상업 지역에 많이 건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급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용률이 좀 낮고 좀 가격이 비싸다. 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도 좀 랜드마크성, 좀 고가 주상복합도 있고, 좀 조금 우리가 그 주상복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좀 잦은 편이지만 일단은 상가 아파트의 출입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이제 대부분 공용시설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권 형성과 편리성 때문에 상업지의 좁은 곳에 초고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조경시설이라든가 놀이터 등 내부시설 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좁은 지역에서 땅값 비싼 데서 초고층을 올리다 보니까 대지권 비율이 작아요.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초고층으로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 상품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물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상품이에요. 주상복합도 상품이고요. 상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구축에서 신축이 되어가는 그런 사업이 좀 어려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단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갈아탄다거나,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10년이 넘어가면 요즘에 랜드마크성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옮겨 다니세요. 예, 소득이 많으신 분, 자산이 많으신 분들, 보통 취득을 해서 소유를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전세, 고액의 전세로 이쪽 이런 랜드마크성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이분들조차도 자, 구축이 되면 신축으로 떠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 그래서 이제 타워팰리스가 이제 도곡역에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 2007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쭉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실거래가도 보시면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호가는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가격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년, 17년 차가 됐는데,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느냐, 그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죠. 이게 이제 데이터라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나올 거고요. 밑에 이 한국감정원이에요. 자료 출처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 5년 동안, 예, 뭔가 시세 추이는 뭐 일반 우리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뭐 그 우상향으로 꺾여지는 곡선 각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시세라는 게 뭐 10년 전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왜? 상품이라는 건 감가상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 그랬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7년, 20년 가지고 또 재건축을 논할 수 있는 연수도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우측에 보시면 서울숲 트리마저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지만 일단은 지금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청량리에 있는 지역 그보다는 일단 서울
이쪽 도심에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뷰, 이 아파트가 가치가 조금 더 있고 선호도도 높겠죠? 자, 이 아파트 지금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격대라는 게 추세라는 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 그 가격 한국감정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 뭔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가격적으로 큰 상승, 그러니까 실제 거래량은 별로 없다. 그리고 가격 변동률은 별로 없고 일단은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 호가성이 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포의 서교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교동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인근에 자 여의도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서울 도심 쪽으로 자 일자리가 굉장히 용이해요, 움직이기가.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메세나폴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그래도 다른 트리마즈라든가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보다는 거래량은 많아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감정원의 결과를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많이 보게 되지만 그 청량리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투자하면 뭐 5억이 붙는다, 10억이 붙는다, 로또 청약이다 이러면서 유튜브들이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호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좀 걸러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그 시세 형성이라든가 또는 그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자 만들어진 취지, 장점, 단점,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가 왜 이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조금 조금 미적였는지, 그게 이제 왜 경쟁률이 그렇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분양가에 대한 좀 그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 L65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주상복합에 대해서 이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상승률이 웬만한 아파트 진짜 조그만 구형 아파트 소형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세대수가 뭐 30호, 50호인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뭐 타워팰리스가 됐든 트리마자가 됐든 일단은 이런 메세나 폴리스 이런 아파트가 됐든 일단 가격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적 미래적 가치, 호재 뭐 이런 것들만 너무 그 장밋빛 미래만 보시고 자 투자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 내가 이익받는 베네핏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역 분석도 중요하고 자 지역 분석 할 때 개발계획, 교통계획, 뭐 교육 이런 것도 다 살피시는데 일단 상품, 물건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선택은 좋지만 일단은 그 물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취지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그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분양이 났더라도 가격적으로 상승이 많이 된 그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그렇게 또 가격적으로 많이 우상향했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는 그 외부의 그 현금을 좀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시장 보실 때 어디가 좋다고 해서 거기 몰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을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자 베네핏 이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고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너무 밸류 가치만 따지다 보면 자 청량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그렇게 뭐 아웃풋이 좋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 이제 마감하면서요. 금일도 청량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감기가 좀 독감이 걸려가지고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